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을 시작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서 밤이 두려우신 분, 아침에 눈 뜨면 왜 나만 남았을까 생각하시는 분,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으며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신가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슬픔은 정상입니다. 둘째, 당신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드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1부. 눈물이 나오면 그냥 울어도 됩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강해져야지.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만 잊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허전함.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죄책감. 왜 나만 남았지 않은 분노.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않은 혼란. 이 모든 감정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증거입니다. 깊이 사랑했기에 깊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어딘가 터져 나오지만 흐르게 두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세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슬픔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온다는 것.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2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내가 약해 보일까봐.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남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혼자 견디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말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상실 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고 회복 속도가 2배 빠르고 신체 건강도 더 빨리 좋아진다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꼭 가족일 필요는 없어요. 오랜 이웃, 같은 아픔을 겪은 지인, 교회 성당절의 신도님, 복지관 상담사,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마음을 여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분도 이렇게 이겨내셨구나. 서로의 아픔이 서로의 약이 됩니다. 혼자 견디면 슬픔은 절망이 됩니다. 함께 나누면 슬픔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3부. 아주 작은 하루를 다시 시작하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당연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상태가 2주, 한 달, 2달 계속 이어지면 몸도 마음도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예전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대신 딱 하나 아주 작은 루틴만 다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으며
아침 10분 창문 열고 햇볕 쐬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하루 한 끼는 꼭 먹기. 입맛 없어도 작은 그릇에 조금만.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차 마시며 하늘 보기. 집 앞 5분만 걷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한 바퀴면 충분. 이런 작은 일들이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씩 되살려줍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갈 힘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요. 오늘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는 그 10분에서 옵니다. 4부. 추억은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슬퍼질까봐 사진을 모두 치워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시죠. 둘 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진을 앨범에 차근차근 모으기. 물건을 정리해서 다른 곳에 옮기기. 그 사람과의 추억을 일기로 쓰기. 추모 공간을 집 한쪽에 만들기. 이건 잊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 안전한 곳에 모시는 겁니다. 사진이 서랍 안에 있든 벽에 걸려 있든 그 사람은 이미 여기 당신 가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추억을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새로운 형태로 간직하는 겁니다. 5부.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자나 친구를 잃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누굴 또 만나겠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해합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고 또 상처받을까 두렵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연은 배신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꼭 연인이나 배우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운동 친구, 취미 모임에서 만난 동료, 아파트 벤치에서 인사하는 이웃,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반려견 주인. 이런 작고 가벼운 연결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람을 만나는 시니어는 우울증 발생률 70% 감소, 치매 발생률 50% 감소, 전반적인 행복도 2배 증가.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상처도 사람 때문이지만 회복도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이 반드시 있습니다. 6부. 내 잘못인가요? 죄책감을 내려놓기. 상실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때 병원에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후회가 밀려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내 잘못이다 생각하며 잠 못 이루시죠. 여러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만큼 알았고,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선택도 없어요. 완벽한 이별도 없어요. 죄책감은 슬픔의 얼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죄책감은 사실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무력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생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로 믿게 되는 날이 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충분했어요. 7부. 전문가의 도움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이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슬픔이 아닙니다. 애도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슬픔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애도 우울증은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계속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당신을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물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다시 살아갈 당신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은 평생 남을 겁니다. 그 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대체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슬픔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던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가슴속 조용한 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그리움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기억해 주세요.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작은 루틴 하나만 다시 시작하세요. 추억을 정리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도움받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웃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그 사람은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 시니어 건강 놀이터는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상담 전화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번 없이 1577-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93. 노인 우울증 상담 지역 보건소 및 복지관.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